좌우묘유는, 인신사에는, 진술충미는 지장간이 그렇게 여러 가지 기운으로 숨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지장간을 왜 배워야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경술일주다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술, 신, 정, 무가 들어있어요. 그 육친론 우리 배웠죠. 경금 옆에 있는 신금이 뭐예요? 겁재죠. 자, 정화는 뭐예요? 정관이죠. 그러면 정관이 어떻게 되었다? 경술일주들은 입묘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본기니까, 그러니까 술신정무라고 해서 본기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정관이 임묘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암합이라는 걸 보면 돼요. 자, 지장간에 대한 거는 또 제가 책으로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공부하셔야 돼요. 암합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축이라는 일주가 있을 거고요. 인이라는 일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정축일주, 갑인일주 둘이 한번 만나볼게요. 정축일주와 갑인일주가 둘이 만났으면요. 정축 속에는 계신기라는 게 들어있고요. 인 속에는 무병갑이라는 애들이 들어있어요. 지장간 속에. 그럼 걔네 둘이 만났을 때 얘만 만나면 원래 축인이라고 해서요. 탕화살이 작용된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왜 탕화살이 작용되나 확인해 봤더니 계수와 무가 무게합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병신합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갑기합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만나면 둘이 만나서 너무나 끔찍하게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너무 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괜히 너무 좋은데 이건 실제 사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있는 남자가 이렇게 축에 태어난 거예요. 개축일주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개축일주인데, 자, 개축일주가 부인이 있는데 갑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얼마나 짝 달라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너무 사랑에 빠지겠죠. 그런데 너무 깊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는 거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탕화살이 작용돼서 약 먹고 자살하는 경우도 실제로 볼 수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사례들이에요. 그 전의 사례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개축일주라면, 선생님, 개축일주라면 여기 개축이 여기 있잖아요. 게다가 여기다가 월지가 무토라면 무게합까지 같이 이루어지는데 개수가 그때 발동이 되는 거예요. 무게합에. 그런 시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제 기해일주 한번 볼게요. 월지가 간목이었어요. 그분은. 월지가 간목인 사람이었는데, 월간이 간목인 사람이었는데 기해일주는 무갑입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자, 해수 속에 숨어 있는 간목이 뭘까요? 정관이죠. 정관. 자, 이거 십성론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 정관이 들어있잖아요. 뭐 임수도 들어있고 무토도 들어있는데 걔는 기해일주에게 해수니까 같은 본기가 움직이기보다는 정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기로서 이 정관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간목이 여기 멀쩡히 있을 때는 아무 작용이 안 돼요. 그래도 얘는 갑기합토. 자, 누구의 합이에요? 정관과의 합이에요. 저는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정관과의 합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로 공무원 일을 해요. 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해운에서 또 해년이 왔거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기회가 오는 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갑년이 또 오거나 해년이 오거나 기회가 또 올 때, 이때 갑기합을 해서 자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합. 자기 자신과 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관과의 합을. 그래서 내 남편은 여기 있는데, 그죠? 얘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럼 정관은 뭐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정관은? 그죠? 남편이죠. 남편이 근데 없다면, 이 갑이 없다면 좀 덜해요. 이런 시기에 결혼을 해요. 잘 됐죠. 박수 쳐줄 일이죠. 근데 자기 사주에 남편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때 갑목이 또 와서 얘가 갑이 움직였을 때, 이걸 동차군이라고 해요.
어떤 기회가 딱 왔을 때 갑자기 애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인이 애인으로 안 넘어가고 편관으로 안 넘어가고 정관처럼 오는 거예요. 왜 좀 웃긴 얘기인데 생활비 대줘가면서 이런 정말 남편다운, 그럼 이게 골치잖아요. 남편이 둘이나 되면. 그런 단점이 또 생기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관합이 어떻게 작용될까요? 특히 기해일주 남자들은요, 자식 사랑이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왜? 자기가 정관을 밑에다가 지장간 속에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끔찍한 자식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갑목에 해가 다시 온다 하면 갑기합이 되면서 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서 드러나면 좋을 때도 있고요. 너무 지나쳐서 집착하는 그런 게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 안 좋은 점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무자일주는 어떻게 한번 볼게요. 자에는 자, 임,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개의 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합일까요? 개수가 무토에게는 뭘까요? 재성이죠. 재성. 토국수 하니까. 토국수 하려고 이 재성이에요. 자, 얘는 또 볼게요. 이모일주는 볼게요. 이모일주는 오병기정이라는 애가 숨어 있어요. 빨리 쓰니까 한자로 안 쓰고 병기정. 그럼 얘가 누구랑 합이 될까요? 정임한목이 되겠네요. 정임한목이 되죠. 이렇게. 얘도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국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얘는 오는 무갑임이 들어있겠네요. 오병기정. 오병기정 똑같네. 쏘리. 병기정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갑기합이 되겠죠. 갑기. 그러면 갑목에게 있어서 기토는 역시 정제죠. 그래서 얘는 갑기합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오는 자기 자합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합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자라면 제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많은 돈을 내 걸로 만드나, 내 안주머니 막 차는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그거 다 숨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좋죠?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만약에 갑목이 옆에 또 기토가 있거나 무토가 있거나 이러면, 만약에 무토가 있으면 이게 뭐죠? 편제죠. 편제. 맞아? 시상위리 편제격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 편제가 작용이 되면, 왜 편제는 애인이라고 보죠. 주로. 정제는 부인으로 보고. 근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어디에 있어요? 천간에 있죠. 천간에 있으면 드러나 있죠. 이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무토가 부인의 역할이 돼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갑기합이라고 하는 정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디 내 진짜 부인 없나? 여기 있는데 애인 같은 부인이 천간에 있다 보니까 어디 진짜 내 부인 없나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부인이랑 살았어. 근데 이혼을 했어. 그러면 이혼을 했으면 또 애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올 거 아니에요. 왜? 천간에 편제가 떠 있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와요. 진짜요? 네. 아니, 남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천간에 편제나 정제가 떠 있으면. 정제도요? 네, 정제도. 왜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부인이고 애인이니까. 떠 있으면 어떻게 돼 있다? 항상 드러나게 뭔가가 있다. 그런데 있어. 그런데 또 저 여자가 내 여자일까? 저 여자가 내 애인일까? 이러고 또 찾게 되는 게 갑기합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오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 계속 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느 시기에, 어느 달에, 어느 해에 동차군이 올 때. 그렇게 갑기합이 작용되고, 얘는 정임합이 작용되고, 그래서 재성의 합을 가진 사람들이 또 부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재합, 관합, 암합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상이 합의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또 굉장히 이렇게. 자, 이런 비밀만 알아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궁합을 봐줄 때 사주에 그 바람기가 많은 남자가 있을 거고요. 타고나게 사주에 바람기가 많은 여자들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뭐 홍염살,
또 무슨 쌀? 도화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기 폭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생기게 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수 속엔 뭐가 있나 보고 술 속엔 뭐가 있나 볼게요. 자, 임, 개가 있어요. 술에는 술, 신, 정, 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또 정의만목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만나면 또 둘이 되게 잘 맞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고 축이는 아까 했고요. 인미 볼까요? 근데 자, 축이는 탕화쌀, 인미는 기문간쌀, 오해 팥쌀, 묘신 원진쌀 막 얘네들이 합의돼서 사고를 많이 치는 애들인 거예요. 자, 그럼 인미 볼게요. 인 뭐죠? 인 외워보세요. 인 무병갑. 자, 미 정을기.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인민 무병갑하고 정을기 뭐가 될까요? 인무병갑 정을기 갑기합이 되네요. 그죠? 갑기합이 지네끼리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졌을 때 인미기문관살이 작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긴 빠지는데 맨날 머리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이 남자가 좋았다가 이 남자가 싫었다가 이렇게 되는 관계가 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인물의 관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 사주를 4개를 딱 펼쳐놓고 누구와 누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근데 그거는 누구를 중심으로? 일주를 중심으로, 일지를 중심으로 뭐 저 연월일까지 다 찾아가면 뭐 사돈의 팔촌이 어떻게 됐더라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 맞아요. 진짜 이런 관계도는 암합의 관계는 그렇게 돼요. 저의 일주와 상대편의 일주만? 네, 일주만. 자기 일주만 보는 거예요. 자, 오병기정이 들어있어요. 병기정, 해, 무, 갑임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도 갑기합토가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묘, 가불이 들어있어요. 신, 무, 임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무, 임경, 을경합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놓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관계도가 있으니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누구와 누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무리 머릿속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다 하더라도 이 사주 하나씩 풀어보지 않았어. 그러면 다 남의 지식이에요. 내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하나의 묘미가 돼요.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왜 남자를 봤을 때 이모일주, 무자일주, 갑오일주 이런 사람들이 제합이 되니까 바람기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거겠죠. 우리가 어른들이. 근데 무자일주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자일주들은 왜 그런 무자식이 어른들이 상팔자라고 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토가 개수와 합의돼서 날아가 버릴 때가 와요. 어느 순간에 내년에가요 신축년이 오네요. 그죠? 신축년이 오면 내년에는 어떤 게 축, 개, 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기, 개신기가 오니까 요때는 축년에는 뭘 조심해야 될까? 절지에 빠지는 게 누가 절지에 빠지는가를 보시고요. 누가 이 시기에 절지에 빠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술, 축술 형살이 작용될 수도 있겠네요. 축술미 형살이 작용되는 사람, 축술 형살이 돼 있는 사람, 뭐 축인, 요거 탕화살이 축인으로 작용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조심시키면 되겠죠. 가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셨으면 그걸 하나하나 접목을 시키는데, 야, 너 내년에 그렇게 안 좋대. 무조건 가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방법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장간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질문 좀 받아볼게요. 궁금한 거.